4359년 2월 13일. 오늘은 오장방송 오전에 일이 있어갖고 오후에 합니다. 영락 이씨, 영락 이씨. 오늘은 몽빈심서 제10부 공전입니다. 오장방송 시작. 대장간에서 도구를 만드는 공인들, 김홍도 단원, 김홍도 금속 별이길이, 그러다 금속 19세기 지본 탐체. 살림, 1번 살림. 나라에서 쓰기 위해 나무의 벌채를 금한 봉산의 소나무에 대해서는 엄중한 금령이 있으니 지켜야 하고, 농간에 작패가 있으면 마땅히 세밀히 살펴야 할 것이다. 석대전에 나와 있다. 황정목을 키우는 각도의 봉산에 경차관을 파견하는데, 경상도와 전라도에는 10년에 한 번 벌채를 하고, 강원도에는 5년에 한 번 벌채하여 왕과 왕비 등의 관을 만든 제목감을 골라낸다. 다른 여러 종의 나무를 심도록 한 정사 또한 한낱 법조문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 고을에 오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면 의당 법 규정을 따르도록 하며, 곧 교체될 것으로 생각되면 스스로 수고할 필요가 없다. 다살록에서 말했다. 오동나무를 심는 것은 우리나라의 급선무이다. 중국은 모두 유해를 사용해 배의 물새는 틈을 봉합하는데, 이 유해를 만드는데 오동나무 기름을 쓰인다. 공용과 사용을 막론하고 전선과 조선 등 모든 배에 수요되는 오동나무 기름은 수천 근이 될 것이다. 한 고래 오동나무를 30그루로 어디다 쓰겠느냐. 필히 고을마다 3,000그루를 여러 마을에 나누어 심어야 소요되는 오동나무 기름을 얻을 수 있다. 단지 그루수만 보고하게 하고, 그 기름을 자기가 쓰든 말든, 자기가 쓰든 내다 팔든, 관이 절대로 간섭해서는 안 되며, 관에서 쓰고자 하면 값을 주고 사고 강제로 거두어 들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야 백성들이 오동나무 심기에 힘쓸 것이다. 이같이 하지 않으면 날마다 채찍질하여 오동나무를 심으라고 강요해도 백성들이 심지 않을 것이다. 줄사에서 말했다. 남쪽 해변의 6에서 7고을에는 모두 귤과 유자가 생산되고, 거기에 딸린 여러 섬에서 생산되는 것은 더욱 풍성하더니, 최근 수십 년 동안에 날마다 줄고 하여 지금은 오직 부유한 사람들 집에나 혹 한 그루 있고, 섬에는 다만 관장이 직접 관리하는 4에서 5그루가 있을 뿐이다. 그 연유를 물었더니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해마다 추석이면 저졸이 대장을 가지고 와 과일의 개수를 세고 나무에 표시를 해두고 갔다가, 과일이 누렇게 익으면 와서 따가는데, 혹 바람 때문에 몇 개 떨어진 것이 있으면 곧 추궁해서 채워놓게 하고, 채워놓지 못할 것 같으면 돈으로 받아간다. 광주리째 가지고 가면서 돈 한 푼도 주지 않고 저조를 대접하기 위해 닭을 잡고 돼지를 잡느라 비용이 많이 들게 되니, 사방 이웃이 못 살겠다 하며 다들 이 집에 원망을 하고 들어간 비용을 이 집에서 받아낸다. 그래서 대장에서 빼기 위해 몰래 그 나무에 구멍을 뚫고 호초를 집어넣어 나무가 저절로 빨라 죽게 만들고, 그루터기에서
움이 돋아나면 잘라버리고 씨가 떨어져 싹이 나는 족족 뽑아버린다. 이것이 곧 감귤과 유자가 다 없어지는 까닭이라는 것이다. 요새 들으니 제주도와 이 같은 폐단이 있다고 한다. 이런 일이 그치지 않으면 몇십 년 가지 않아서 우리나라 감귤과 유자가 없어질 것이다. 나라의 제사에 이것을 올리지 못하면 장차 어떻게 할 것인가. 대체로 법을 만든 당초에 좋지 않은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단의 폐해가 이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하늘이 낳고 땅이 기르며 봄바람과 비와 이슬을 받고 자연이 무성해지는 법이건을 사람이 보내서 지키는 것도 좋은 계책이 아니고 관원을 보내서 감시하는 것도 좋은 계책이 아니다. 단지 심은 일만 독려하고 절대 간섭하지 말며 과일이 익으면 값을 후하게 쳐주고 빼앗아가는 것을 금하면 자연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무엇을 금지하는 법조항이 세밀할수록 백성들의 고통은 더욱 심해지는데 어느 누가 심고 가꾸기를 즐겨 하겠는가? 이거 뭐라고 임마. 무엇을 금지하는 법조항이 세밀할수록 백성들이 고통은 더욱 심해지는데 어느 누가 심고 가꾸기를 즐겨 하겠는가? 산기슭에 경작을 금하는 법은 의당 현지의 실상을 측정해 보아야 한다. 마음대로 하게 풀어 주어서도 안 되고 융통성이 없이 지켜서도 안 된다. 손암사의에서 말했다. 화전의 폐해에 대해 에스사람의 말이 1. 산골짜기에 나무가 없어져서 산사태를 막을 수 없고 2. 산사태가 나서 논밭을 덮어 소출이 날로 줄어들며 3. 산이 벌거숭이가 되어서 보화가 나오지 않고 4. 새와 짐승이 깃들지 못하여 4대 교린에 소요되는 피물 등속을 잇기 어렵고 5. 호랑이와 표범이 멀리 도주해서 사냥하는 사람들이 병기를 쓰지 않게 되어 나라의 습속이 날로 나약해지며 6. 목재가 고갈되어 백성들이 이용하는 자재가 날로 궁색하게 된다. 비록 일체 금지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산월이 이상에서는 회전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2번 수리사업. 수리사업은 농사의 근본이다. 무리지불. 수리에 관한 업무는 성황도 중히 여겼다. 수령의 직무는 농사를 권장하는 일보다 더 급한 것이 없으며 농사에 힘쓰는 일의 근본은 물을 다스리는 일보다 더 급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우왕, 후칙은 문서 농사 일을 함에 있어서 먼저 수로를 다스렸으며 사기와 이회는 오로지 수리를 다스렸다. 지난 역사를 두루 살펴보니 훌륭한 관리의 빼어난 업적은 모두 수리에 있다. 오늘날의 수령은 이 일에 대하여 자기와는 상관없는 남이 일처럼 보고 있다. 이게 어찌 될 일인가. 냇물이 고을을 지나가면 수로를 파서 물을 끌어 논에 대고 아울러 공전을 개간하여 백성의 요역을 덜어주는 것이야말로 산정이다. 성호 이익 선생은 이렇게 말했다. 천하에 가장 가까운 것은 유용한 것을 무용한 것으로 돌려버리는 일이다. 무릇 사방이 들이 마르고 곡식이 시드는데 강물을 바다로 흘려보내 버리니 어찌 애석하지 않는가. 오늘날 물을 막아 농지에 대려는 사람들은 항시 물은 낮고 논이 높고 물살이 세서 제방이 쉽게 무너진다고 걱정한다. 이 모두 힘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며 그 근원은 반드시 높은 곳에 있는데 오래되고 보면 땅이 쓸리고 파여서
물길이 낮아진다. 만약에 오랜 시일을 두고 돌을 쌓아 구덩이를 메워 점차 물의 흐름을 막으면 모래와 흙이 침전되어 물길 역시 점차 높아질 것이다. 물길이 높아지는 데 따라 둑을 더 올려 쌓으면 어찌 물을 끌어낼 수 없겠는가. 우리나라에는 유명한 호수가 7에서 8곳이 있고 나머지는 모두 작고 좁은데 그나마도 잡초가 우거지고 오래 보수를 하지 않았다. 반개 유형언이 말하였다. 김제의 벽골제, 고부의 눌제, 익산과 전주 사이의 황등제는 큰 저수지로 그 지역에 큰 이득이 되었다. 옛날에 온 나라의 힘을 다하여 축조한 것인데 오늘날 둑이 황폐하고 무너져 있다. 무너진 둑이 불과 몇 길에 불과하여 수축할 일을 계산해보면 1000명이 10일 동안 작업하면 되는데 이는 처음 수축할 때의 일반문의 1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일을 건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매우 안타깝다. 만약 이 세 곳이 1000경의 물을 댈 수 있는 저수지가 된다면 노령의 이북은 영원히 흉년이 없을 것이다. 무엇은 우리나라의 큰 저수지로는 또 함창의 공골제, 제천의 의림지, 덕산의 함덕지, 광주의 경양지, 연안의 남대지가 있다. 이들 또한 지금 모두가 흙과 돌이 쌓이고 막혀버렸으니 이는 수령이 책임이다. 다산 필담에서 말하였다. 저수지에는 귀중하게 여겨지는 연꽃이며 마름, 미름 등속이 아름답게 어울려 비치고 방어, 잉어, 붕어, 가물치가 논일며 뛰어오르고 그럴듯한 정자와 누각이 물가에 다다라 서 있고 보기 좋게 꾸민 배들이 갈대와 버드나무 사이로 떠다닌다. 오로지 논에 물을 대서 생기는 이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저수지는 모두 넓은 들판 가운데 있고 사방 면리 안에는 도무지 사람이 살지 않아 대체로 돌보지 않은 채 버려져 있다. 얕은 곳에는 연꽃 하나 보이지 않고 깊은 곳에는 새치 정도의 물고기도 놀지 않는다. 무릇 저수지가 있는 곳에 정사가 5에서 6칸을 세워 서당으로 삼아 청렴하고 유능한 선비를 찾아 훈장으로 모시고 금방이 청소년 11명을 뽑아 길공부를 시키면서 아울러 저수지를 지키게 하는 한편 연꽃을 심고 물고기를 기르게도 한다. 저수지에서 나는 연밥과 물고기는 관에서 가격을 정하고 민간에 판매할 때 모두 그 값을 받고 팔아서 서당의 비용으로 쓰고 남는 것은 저축하여 저수지를 준설하고 수축하는 비용으로 쓴다. 혹 몰래 물고기를 잡아 사사로이 제 한 몸만 살찌게 하는 자는 잡아서 엄히 다스린다. 이렇게 하면 호수와 산의 아름다움이 묻혀서 사라질 지경에 이르지 않을 것이다. 수령이 때때로 그것에 나가 놀며 시를 읊고 글을 지으면 그 또한 명사의 풍요일 것이다. 바닷가에 조수를 방지하는 제방을 쌓고 안에 기른지 농토를 만들면 이를 해언이라 한다. 다산으로서 말하였다. 제방을 쌓는 방법은 반드시 기중기를 사용하여 큰 돌을 운반해야 한다. 또 조수를 막는 한 대를 만들어서 조수의 물머리를 감쇄시켜야 한다. 대개 조수의 기세는 멀리 큰 바다로부터 밀려와서 제방을 정면으로 치면 큰 성이라도 무너질 터인데 자갈과 진흙으로 쌓은 것이야 말할 게 있겠느냐. 무릇
제방을 쌓고자 하면 먼저 제방의 허리를 정하고 이 허리에서 5에서 6보 떨어져서 조수가 들어오는 입구에 맞추어 먼저 한 대를 구축한다. 강가 내의 유역에 해마다 홍수가 나서 백성들에게 큰 우환이 되면 제방을 만들어 백성들의 거처를 안정시켜야 한다. 이적이 영적 현령으로 있을 때의 일이다. 읍내가 냇물에 잠겨 수몰이 우려가 있었다. 그때 그는 제방을 쌓아서 물이 충격을 막고 별도로 물길을 내어 물이 빠지게 하니 공사가 한 달 남짓해 끝났다. 이로 말미암아 수재의 걱정이 영구히 사라졌다. 3번 관아 건물 수리. 관아의 건물이 기울고 무너져서 위로 비가 새고 옆으로 바람이 들이치는데 수리하지 않고 방치해두면 이 또한 수령이 큰 허물이다. 수령 가운데 얻지 못한 자는 뜻이 돈을 버는 데 있고 계책이 벼슬 자리를 유지하는 데 있다. 그래서 위로는 임금을 사랑하지 않고 아래로는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까닭에 100가지 법도가 무너지고 부셔져도 바로잡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것이 관아의 건물이 늘 퇴락해 있어도 고쳐지지 않는 이유이다. 어쩌다가 한 수령이 수리하는 일이 있으면 을에 공을 빙자해 사리를 도모하여 자재와 경비를 부풀려 책정하고는 가명에 구걸하고 창곡을 농간질하고 백성들의 고요를 짜내서 아전들과 공모하고 남은 것을 착복한다. 그러다 오래되지 않아 꼭 들통이 나서 법망에 걸리게 된다. 이처럼 관아의 건물을 수리하는 일은 죄에 빠져드는 구렁이 같아 수령이 아무리 청렴하고 유능해도 서로 조심하고 서로 두려워하여 임기를 조용히 마치는 것이 좋은 줄로 안다. 적당히 임시방편으로 몇 해를 넘기고 떠나가면 후임 수령 또한 그렇게 한다. 관아의 건물을 바로 우리 임금님이 보낸 목민관이 거처하는 곳이요. 보내시는 사신을 영접하는 곳임을 생각할 줄 모른다. 석가래 하나라도 내려앉으면 그 허물이 신화된 이 몸이 있는데 어찌 감히 이렇게 한단 말인가. 옛날 퇴계 이양 선생이 단양 군수로 있다가 떠난 뒤에 아정과 향임들이 관아를 수리하려고 하니 방 안의 벽지까지 깨끗하여 새 것과 다름없어 한 군데도 얼룩지거나 더럽혀진 흔적이 없었다. 그들 모두 기뻐하였다. 도대체 지금 사람들은 어찌하여 본받지 않았단 말인가. 비록 극히 사소한 일이지만 그 마음씀에 공사의 분변이 명백함을 알 수 있다. 제목을 모으고 장례를 모집하는 일은 전체적으로 헤아려야 한다. 폐단이 생길 소지를 미리 막아야 하고 들어가는 노력과 비용의 절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상사부의 정당을 재건축하는 일정에서 말했다. 정당을 짓는데 중요한 일은 합당한 사람을 얻어 이를 주관케 하는 것, 사람을 얻어서 분담을 시키는 것, 장인을 선발, 비용 염줄, 제목 모으기, 흙 취하기, 용수 확보, 석재 채취, 기와 굽기, 철물 구입, 장정 선발, 장부 기록 등이다. 이 일들을 모두 올바르게 처리해야만 이를 잘했다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마땅한 사람을 얻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유능한 자는 속이는 수가 많고 속일 줄 모르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많으니 이를 주관하는 자를 얻기가 가장 어렵다. 촌사람은 양반이나 향청의 임원이라도 대체로 아전의 농간을 자세히 밝히기 어렵다. 필히 읍내의 퇴직 아전이나 노련한 군교 가운데 우뚝 빼어난 자를 뽑아 도감으로 임명하여 그와 함께 이를 의논한 연후에 성실한가 그렇지 못한가를 살피고
충성과 근면을 다하도록 해야만 효과가 날 것이다. 무엇 적임자 약간명을 얻게 되면 철물, 목재, 물, 흙 등이 일을 나눠 맡기고 오로지 한 가지 일만 책임을 지워 다른 일과 뒤섞이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맡은 일을 잘하고 못한 데 대해 상과벌을 주어 경계하고 격려하여 저마다 분발해서 재능과 기술을 겨루도록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은 좋은 제목을 얻기는 어렵지 않으나 좋은 솜씨의 장인을 얻기는 참으로 어렵다. 적합한 장인을 얻으면 이를 요량하는데 착오가 없고 제목을 사용하는데 낭비가 없으며 노력은 덜어지고 비용은 적게 든다. 적합한 장인을 얻지 못하면 좌기질하는 자와 톱질하는 자가 명령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고든 나무와 굳은 나무가 알맞게 쓰이지 못하고 일꾼들이 노는 수가 많고 기일이 지체되며 일을 처리하는데도 법도가 없고 경비가 손실된다. 필히 삼경에서 국수로 손꼽히는 자를 도편수로 삼아야 효과가 있을 것이다. 주변 사람이 사적으로 좋아하는 자를 청거해서 헛되이 추켜 세우는 것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장부 기록은 무엇보다도 자세하고 신중히 해야 한다. 재물이 들어온 것과 경비를 지출하는 것을 낱낱이 기록할 것이다. 도장을 찍고 서명하여 상급 관청에 보고하고 후일의 증거로 삼아 말썽거리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옳다. 4. 성의 수축과 보수. 성을 수축하고 해자를 파서 국방을 튼튼히 하고 백성을 보호하는 일도 수령의 직분이다. 예기 원령의 초가을에는 담장이 헐어진 곳을 수리하고 성곽을 보수하며 중추에는 성곽을 수축하고 창고를 수리하며 초겨울에는 성곽을 중축하고 말 어기의 경계를 강화한다라고 하였다. 춘추를 보면 성을 쌓는 역사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기록되어 있다. 예법에 따라 수축하는 것이 성곽의 일이라고 하였다. 지금 각 9년이 성은 한 번 쌓으면 여러 해가 지나도 돌 하나 올리지 않고 기아 한 조각 쌓지 않다가 100년이 흘러 성벽이 허물어지고 해자가 메어진 연후에야 비로소 개축할 것을 의논한다. 실로 때를 놓치지 않고 수축하고 보완하였다면 어찌 이 지경이 되겠는가. 성을 수축하는 일은 수령의 급선무이다. 전란이 일어나 적병이 쳐들어오는 급박한 때를 당하여 성을 쌓을 경우에는 마땅히 지세를 헤아리고 민정을 따라야 한다. 학봉, 김성일, 경상, 우도, 감사로, 진주로 있으면서 촉석성을 수축하고 포대를 많이 설치하였으므로 적이 성을 깨뜨리지 못하였다. 성은 본래 사면이 험준한 위치에 의거해 있었는데 임진년 1호 9위에 동쪽으로 이동하여 평지로 내려갔다. 그러자 적이 성안을 살필 수 있는 비루를 8개 만들고 큰 대나무 발을 둘러쳐서 화살과 돌을 막고 그 안에서 성 안을 내려다보면 조총을 비오듯 쏘아대니 성 안의 사람들은 감히 머리를 내밀지 못했다. 8일 만에 성이 함락되었다. 평상시에 성곽을 수축하여 여행자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는 경우는 의당 종례대로
따라 석재로 보수할 것이다. 선왕께서 수원성을 쌓을 때 처음에는 다른 산의 돌을 구해오려 했으나 임금님이 영감이 통하여 마침내 앵봉을 살펴보니 온 산이 돌이었다. 앵봉이 돌을 쓰자 싸움에 여유가 있었다. 이것으로 징험을 삼을 수 있다. 부득이하여 먼 곳에서 구해올 경우에는 마땅히 기중기를 만들어서 돌을 들어 올리면 편리할 것입니다. 작은 유용거를 만들어서 돌을 운반하면 편리할 것이다. 5번 도로를 잘 정비해서 행인이 이 도로로 다니기를 원하게 만드는 것도 훌륭한 수령의 치적이다. 유산 필담회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옛날의 역사를 쭉 훑어보니 기웅이 검각을 개통한 일과 진유자가 태양산을 개통한 일 모두 험지를 파고 뚫어 그야말로 파천왕의 노력으로 평탄하게 만든 것이었다. 우리나라는 서울 오부 안의 애옥에는 서강으로 나가는 길목이요, 약현은 용산으로 나가는 길목인데 양곡을 운반할 때 수레가 서로 부딪히고 사람이 어깨가 비벼지는 곳이지만 돌 하나 뽑아내지 않았고 물구덩이 한 곳 빠져나가게 하지 않아서 울퉁불퉁하여 발 붙일 땅도 없고 가뭄에도 항시 질척거려서 한번 이 두 고개를 넘고 나면 발이 온통 빠지고 옷이 다 더럽혀진다. 서울이 이 모양인데 지방이 도로야 더해 말해 무엇하랴. 높은 고개와 가파른 벼랑이 본디 하늘이 만든 그대로 이거늘 매양 우리나라의 지대는 험준해서 수레가 다닐 수 없다라고 하니 이 어찌 안타깝지 않은가. 또 혹자는 관방지대는 깎아서 평탄하게 만들 수 없다고 하니 이 또한 실정의 먼 말이다. 관방이나 성이나 보루를 쌓아서 요충지를 지키는 것이지 도로를 험악한 상태로 놓아두어서 방어가 되도록 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임진왜란 당시 왜적은 모두 조령을 넘었는데 그 험악함이 부족해서 그렇게 되었던 것이겠는가. 수레와 말이 통해하지 못하고 상인을 다니지 않아 무라가 정체되고 물건이 교역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모두 도로를 닦지 않기 때문이다. 교량은 사람을 건너다니게 하는 시설이다. 날씨가 추워지면 의당 즉시 설치해야 한다. 교량은 춘추시대 자산이 정나라의 정치를 맡을 때 자기 수레로 사람들이 진수와 유수를 건너게 하였다. 맹자는 이를 두고 은혜롭기는 하지만 정치는 알지 못하고 있다. 11월에 보도다리가 이루어지고 12월에 수레가 다닐 수 있는 다리가 이루어지면 백성들이 건너다니는데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였다. 김서구가 해남 현감으로 있을 때의 일이다. 고을에 큰 뇌물이 있어 해마다 백성들을 수해가 날까 걱정하였다. 그가 백성을 위해 돌을 쌓아 제방을 만들고 돌다리를 놓았는데 다리 모양이 무지개처럼 만들었더니 견고하고 보기에도 좋아 고을 사람들이 즐거워하였다. 다리를 놓을 때 그가 평상복을 입고 종일 다리 주변에 앉아서 친히 공사를 독려하니 백성들이 감히 조금도 게으름을 피우지 못하였다. 여점에는 간사한 자들을 숨기지 않고
원에는 방탕한 짓이 벌어지지 않아야만 백성들이 마음을 맑게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다산필담에서 말하였다. 나는 오랫동안 민간에 있으면서 백성들의 실정이며 허의를 덜어 알게 되었다. 무릇 도둑이 숨는 곳은 모두 여점이다. 실로 조촐한 곳이나 한적한 마을에는 발을 붙이기 어렵다. 낯선 얼굴이 한번 나타나면 서로 이야기하고 손가락질하기 때문에 아침에 숨어도 저녁이면 드러나서 접근할 수 없다. 오직 여점은 사방이 사람들이 모이고 아무도 오래 머물지 않기 때문에 몸을 숨기기에 편리하다. 여점마다 간사한 자를 숨겨놓고 천리길이 고리처럼 이어져 있는 게 도둑무리의 관행이다. 한 군데서 도둑이 잡히게 되면 누라와 졸개들이 한밤중에 나는 듯이 달려가서 도피하도록 만든다. 더구나 여점의 점주와 아낙네치고 와구리 아닌 자가 없고 고을과 가명의 군교도 모두 연결되어 있어 핏줄이 통하듯 막힘이 없으니 어떻게 탐문하고 체포할 수 있으리요. 수령은 마땅히 이를 알아서 각 여점마다 방문을 붙이고 타일러 감히 간사한 자를 숨기지 못하게 해야 한다. 나중에 어느 여점에서 도둑을 잡게 되면 점주는 도둑과 한패거리인 것이 명백하니 엄중하게 캐물어야 한다. 근원이 분명하지 못하고 행동거지가 바르지 못한 자는 절대 머물지 못하게 하면 도둑에 대한 우환이 조금은 줄어들 것이다. 무엇 역참이나 원이 있는 마을에서는 간혹 부유한 자가 돼지 잡고 술을 빚어 음란하고 방탕한 짓을 자행하는데 노름판을 버리고 사당패, 초라니패를 불러들여 노래하고 소리질러 습속이 고약해진다. 수령은 마땅히 이 점을 알아서 엄중히 금하고 어기는 자는 용서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6. 기물제작 기물제작은 번거롭게 하면서 기교를 집중하게 하는 처사는 탐욕이 두드러지는 일이다. 온갖 장인이 다 있어도 단 하나도 제작하는 것이 없는 곳이야말로 청렴한 관부이다. 이수일이 통제사로 있을 때의 일이다. 이렇게 글자만 또박또박 읽느냐고 유튜브에 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전으로 이 직을 맡은 사람들이 날마다 관아의 장인들을 부려 신기한 물건을 제작해 권력자들을 섬기니 그 비용이 매달 1000냥을 헤아렸다. 이수일은 그 일체를 폐하였으며 명복만 있고 실제가 없는 군양미를 전부 영마를 보내 급히 조정해 보고하여 면제케 하자 여러 고을이 편하게 여겼다. 또한 그는 빚을 지고 내려온 무관들이 뇌물 바치는 것이 습속을 이루고 있는 것을 일찍이 혐오하여 끝내 돈 1전 비단 한 자라도 권력자들에게 선물로 바치는 법이 없었다. 야사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충무공 이순신은 통제사로 있을 때 날마다 장인을 시켜 인두며 가위, 장도 따위를 제조하게 해서 권력자들에게 선물을 보냈다 한다. 대개 본뜻이 자리를 유지해서 외적을 평정하는 임무를 완수하려는 데 있었고 아첨하는 데 있지 않았다. 그런데 후세에는 이를 관례로 삼아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다. 충무공의 본뜻을 알아보면 한 차원 높으니
일상으로 따를 수는 없을 것이다. 김효성은 고을살이가 청백하였다. 그의 부인 이씨 또한 언제고 고을살이에서 물러나 돌아올 적에는 비목들이 주의시켜 간부에서 가져다가 쓴 기물을 모두 돌려주게 하였다. 오늘의 오경방송 이걸로 마치겠습니다.